여름방학이 되면서 아이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을 겁니다.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공부를 이참에 채워주고 싶어서 문제집을 펴서 가정학습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독 집중을 못하거나 쉬운 문제인데도 헤매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집을 펴라고 말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연필은 그대로 필통에 꽂혀져 있고 아이는 나 물 마시러 갔다 올게 했는데 어느새 다른 방에 가서 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같은 설명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럴수록 아이는 위축되거나 되려 화를 내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갈등이 시작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청소년들의 신호 3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내기 전에 가정에서 무엇을 살펴보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의 이런 모습이 경계선 지적 기능,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죠. 지능지수 70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특성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또래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학습량과 관계가 복잡해지는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임신과 출산,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요인, 또 신경 발달 특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을 단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특징들 3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건데도 분명히 아이가 알고 있어. 분명히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거나 했던 적도 알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도 잘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행이 느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덧셈이나 뺄셈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칠판 내용을 옮겨 적다가 다음 설명을 놓치기도 합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뒷부분을 손대지 못하고 제출하는 일도 잦습니다. 또 옷을 입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일상적인 준비도 유독 오래 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실수가 늘어납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처리 속도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속도를 요구하기보다 정확하게 해내는 경험부터 쌓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보면 순발력을 쓰는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먼저 집중하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은 하는데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단순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이미 익힌 절차이기 때문에 반복하면 되지만 문장제는 글로 된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식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한 가지 계산 절차는 반복해서 익힐 수 있어도 문장의 표현이 조금만 달라지면 어떤 계산을 써야 할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과 5개 중에 3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 라는 문제에서 아이는 이미 배운 뺄셈을 알면서도 언제 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 안에서 있는 차이라는 거, 나머지라는 그 수학 어휘들을 그림이나 실제 물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설명해주고 문장을 그림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3번째 특징으로는요, 친구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애가 좀 눈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농담과 진심을 구분하기 어렵고 표정이나 말투에서 담긴 감정의 변화들을 뒤늦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기도 해서 상대가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그 신호가 계속 주는데도 뭔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부당한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 교우 문제로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요, 친구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신호들을 한 번에 해석하는 과정이 아이에게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친구가 이렇게 몸을 대화하다가 돌렸지 하면은 지금은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또 역할극으로 반복해서 연습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들은 뭔가 아이의 학습 성적이 낮다는 사실 자체보다 학습과 또 일상, 또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아이와 갈등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의 컨디션이 유독 안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반복되는 모습인 건지 이런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여러 상황에서 몇 달씩 반복된다면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모습만으로 아이를 경계선 지적 기능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ADHD가 있는 아이들도 지시를 끝까지 수행하지를 못하고 또 특정 학습 장애가 있으면 그런 특정 과목에서만 두드러진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발달이나 또 학습에 대한 어려움, 또 가정에서나 환경에서의 불안, 또 수면 부족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복된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도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시작하지 못하거나 많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심리 검사나 자세한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 가지 특징들만으로 아이를 경계선 지적 기능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반복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크면 나아지겠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느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알게 된다면 아이에게 더 빠르게 알맞는 학습 방법 또 알맞는 지원들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처리 속도, 언어 이해, 사회적 신호 중 어디서 아이가 막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혼내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시를 한 번에 하나씩만 나눠서 아이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